자, 2009년도 3회차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냉동설비의 설치 공사 완료 후 시운전 또는 기밀시험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가스는 해가지고 헬륨, 산소, 질소, 탄산가스 돼 있는데, 자, 산소가 안 되겠죠. 산소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수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만약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산소가스는 조연성이죠. 조연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그 냉매 중에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거랑 섞여가지고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사용할 수 없는 가스. 자, 그다음 2번.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하면, 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매월 1회씩 담당 분야별로 당해 분야의 작업 책임자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 점검,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자, 다음 3번. 가스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몇 번이겠어요? 3번에 전격이란 건 어디서? 전기용접기죠. 전기용접기. 자, 다음 4번. 전기기구에 사용하는 퓨즈의 재료로 부족당한 것은 구리겠죠. 구리는 아까 뭐랬어요? 용융점이 1000도씨가 넘더라. 그렇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해버리면 그 과전류가 걸렸을 때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퓨즈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다음 5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종에 따라 여러 색채로 나누는 것도 효과적이다. 맞을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에 작업 기간에는 세탁을 하지 않는다. 위생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위생상태가 좋아야지 뭐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든가 병에 걸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6번. 작업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죠.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생기는 일이 많으니까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다음 7번. 보호장구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성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당연한 말이고, 부식성, 유해성, 인화성, 액체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맞죠? 그 다음에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린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햇볕에 말리면은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일광건조 많이 시키는데 보호장구류는 일광건조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원래 성능이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8번. 보일러에서 점화 시 점화 불량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착화 불량이죠. 1번. 공기의 조성이 나쁠 때 맞고, 그 다음 점화용 트랜스의 전기 스파크가 불량일 때 불꽃을 못 틔워주니까 맞고요. 그 다음 주전원 전압이 맞지 않을 때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의 온도가 적당할 때 라는 거는 점화가 잘 되겠죠.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다음 9번. 압축기 운전 중에 이상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3번. 피스톤 하부에 오일이 고임. 정상적이죠. 자, 그 다음 10번. 연료계통에 화재 발생 시 가장 적합한 소화 작업에 해당되는 것은, 찬물을 붓는다. 자, 오일이니까 안 되겠죠. 기름이니까. 그 다음 산소를 공급해준다.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화원을 차단한다. 요거도 맞을 수는 있겠죠.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밑에 보시면 가연성 물질을 차단한다. 요게 제일 맞겠죠. 4번. 가연성 물질을 차단한다. 자, 다음 11번. 줄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줄의 균열 유무를 확인한다. 맞고요. 그 다음 줄은 손잡이가 정상적인 것만 사용한다. 맞겠죠. 그 다음 땜질한 줄은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 줄 작업에서 생긴 가루를 입으로 불어 제거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입으로 불면은 사방팔방 튀겠죠. 사방팔방 튀다 보면은 앞 사람이 그 가루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솔로 살살살살 끌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4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 12번.
다음 중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전기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 전기기기의 위험 표시를 해둔다. 맞죠? 그 다음 설비의 필요 부분에는 보호 접지를 한다. 접지를 한다.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은 필요시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만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기계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와 같은 작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보호구인 것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자, 물체가 날아와서 내 머리를 때릴 수 있죠. 그래서 안전모. 1번 안전모. 자, 그럼 14번. 수공구 중 정작업 시 안전작업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의 머리는 둥글게 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맞죠? 그 다음 처음에는 가볍게 때리다가 점차 세게 때린다. 맞겠고, 그 다음 철제를 절단할 때에는 철편이 날아튀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정으로 철을 뚫을 수는 있겠죠. 뚫을 수 있는데 너무 세게 때리면 튕겨져 나오죠. 그래서 3번도 맞겠고, 그 다음 4번에 표면이 단단한 열처리 부분은 정으로 가공할 것 돼 있는데 표면이 단단한 열처리 부분은 정으로 가공할 것 돼 있는데, 그 단단한 부분, 열처리가 잘 돼가지고 단단한 부분을 정으로 때려버리면 가공을 한다는 거는 어느 한 부위를 깎아낸다는 거죠. 근데 단단한 건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15번. 컨베이어 등의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무엇을 설치하는가? 당연히 비상정지장치겠죠. 비상정지장치. 그리고 자, 건가방지장치도 가끔 문제 나옵니다. 가끔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 건가방지장치. 요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쓰느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여기 위에 이제 모터가 있겠죠. 모터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가서 요게 이제 만약에 센서가 없다면 어떻게 돼? 위로 가다가 벽에 빵 때려버리겠죠. 그죠? 요 센서 작용을 하는 게 건가방지장치입니다. 너무 끝까지 올라가지 않게끔 여기 이제 압축기로 치면은 턱 클리어런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건가방지장치다. 센서입니다. 센서.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가끔 나와요. 비상정지장치, 건가방지장치. 자, 16번. 다음 KS 배관 도시 기호 중 신축 관이음을 표시하는 기호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멍 플랜지라고 해서 막힌 플랜지예요. 막힌 플랜지고, 2번은 슬리브 이음, 신축 이음 맞죠? 2번이 답이 되겠고, 3번은 콕 밸브를 이런 식으로도 그리기도 해요. 그 다음 4번은 부싱입니다. 그래서 1번은 멍 플랜지, 2번 슬리브 이음, 3번 코크 밸브, 4번 부싱.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17번 문제. 1냉동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0도씨의 물 1000kg을 24시간 동안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 해가지고 요걸 계산해보면 3320이 나오죠. 3320kcal/h가 나오더라.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럼 18번. 팽창 밸브 직후의 냉매 건조도가 0.23, 증발 잡열을 52kcal/kg이라고 할 때 이 냉매의 냉동 효과는 약 몇 kcal/kg인가 해서 엔탈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냉동 효과.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만약에 몰레르 선도를 그린다고 하면은,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증발 잡열이 52kcal/kg이다 라는 건 어디냐면, 자, 증발 잡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자,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증발 잡열이에요. 습증기 구역. 습증기 구역이 증발 잡열이다. 그럼 얘가 얼마? 52kcal/kg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건조도가 0.23이더라. 건조도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얼마? 0.23.
X가 0.23, 건조도가 0.23. 그러면 얘 두 개를 곱해보는 거예요. 52 곱하기 0.23 하면은 얘가 대략 11.96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나와요. 킬로그램. 그러면 11.96이라는 거는 건조도 X를 곱해줬기 때문에 어디다? 여기 건조한 부분 있죠? 건조한 부분, 플래시 가스 부분. 요 부분이 11.96이란 얘기예요. 여기. 자, 여기서 여기, 요 사이가 11.96. 96.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냉동 효과를 구해라, 냉동 효과. 그럼 냉동 효과는 어디다? 냉동 효과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냉동 효과죠. 그럼 냉동 효과 구하려면 이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52 빼기 11.96 해주면은 40 나오네요. 4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이렇게 되네요. 요게 좀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하면은 쉬운데 처음 보면 헷갈리는 문제. 건조도가 나오고 증발 잠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자, 적으셨으면 넘어갑니다. 19번에 1PS는 자, 답 뭐예요? 1PS는 632 킬로칼로리 퍼 아워죠. 1kW는 860. 1HP는 641. 자, 그 다음에 20번. 팽창 밸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팽창 밸브의 조절이 양호하면 증발기를 나올 때 가스 상태를 건포화 증기로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2번. 팽창 밸브에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냉매액을 보내면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증발이 좀 더 쉽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과도하게 조이면 증발기 출구의 가스가 과열됨으로 압축기는 과열 압축된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팽창 밸브를 조절할 때는 서서히 개폐하는 것보다 급히는 안전 밸브입니다. 4번이 틀렸죠. 자, 그럼 21번. 수직형 쉐리안 튜브 응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유분리기와 응축기 사이에 균합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돼 있는데 유분리기와 응축기. 자, 유분리기는 어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있는 게 유분리기죠. 그 유분리기가 아니고 수액기가 되겠죠. 2번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22번. 스윙형 체크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호칭 치수가 큰 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맞고요. 그럼 유체의 저항이 리프트형보다는 적다. 자, 스윙형이라는 건 자, 체크밸브가 뭐예요? 체크밸브가 뭐다?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체크밸브죠. 그래서 스윙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리프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리프트형 같은 경우는 유량이 치고 올라오면은 서서히 치고 이제 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 밀고 지나가는 형식. 밀고 지나가는데 이제 되돌아올 때는 얘가 다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막아주는 게 리프트형이고, 스윙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밀고 지나갑니다. 밀고 지나가면은 스윙형으로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 요 공이에 의해서 딱 막혀버리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다 체크밸브인데, 스윙형 같은 경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큰 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유체의 저항이 리프트형보다 적다. 왜? 얘는 수평으로 쭉 지나가죠. 근데 리프트형은 어때? 올라가서 한번 와류 생기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체의 저항이 적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무조건 리프트형은 무조건 수평 배관에만 사용해야 되고, 스윙형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 다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판을 축으로 하여 회전시켜 개폐한다. 요거죠, 요거. 요렇게. 그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 23번. 다음 중 보온재를 선정할 때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 열 전도율이
열 전도율 맞고,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성질 맞고, 전기 전도율 사용 온도 범위 돼 있는데 보온재랑 전기 전도율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겠죠. 열을 전달할 수 있냐 없냐 요거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자, 다음 24번. 다음 중 단수 릴레이 하면 뭐예요? 단수 릴레이 속하지 않는 거. 자, 단수 릴레이 단수 차죠. 그래서 아닌 거는 비례시. 자, 다음 25번. 터보식 냉동기와 왕복동식 냉동기를 비교했을 때 터보식 냉동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자, 3번에 보시면 소용량의 냉동기에는 한계가 있고 생산가가 비싸다 해서 답만 요거는 보세요. 맞는 답이니까. 자, 다음 26번. 루프형 신축 이음의 곡률 반경은 6배입니다.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루프형 신축 이음 곡률 반경 6배. 6배에서 8배인데 거의 뭐 6배가 답이에요. 자, 다음 27번. 고온가스를 이용하는 제상장치 중 고온가스를 증발기에 유입시키기 위한 적합한 인출 위치는, 핫가스 제상할 때 자, 냉동기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돌아가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인데 핫가스 제상이라는 건 뭐다? 여기 압축기 다음에 기체를 빼가지고 어디? 팽창 밸브 전에다가 뜨거운 가스를 보내주죠. 뜨거운 가스를 보내줘가지고 그 요쪽 뒷면을 이제 핫가스 제상을 팽창 밸브 전이 아니고 팽창 밸브 후에, 팽창 밸브 전에 보내버리면 온도 낮아지죠. 팽창 밸브 후에 해가지고 요 증발기에 적상을 시켜주는 건데, 그러면 인출 위치는 어딥니까? 압축기와 유분리기와 응축기 사이. 요게 맞겠네요. 압축기 다음에 유분리기 있으니까 유분리기와 응축기 사이.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압축기가 없으니까 유분리기와 응축기 사이.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럼 28번.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되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 분류기. 전압계는 배율기죠. 두 개 다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분류기, 배율기. 자, 다음 29번. 정전시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냉각수 공급을 중단한다. 맞죠? 그 다음 수액기 출구 밸브를 닫는다. 맞고, 흡입 밸브를 닫고 모터가 정지한 후 토출 밸브를 닫는다. 이것도 맞겠고, 4번에 보시면 냉동기의 주 전원 스위치는 계속 통전시킨다. 계속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얘기했죠. 갑자기 전기가 돌아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4번이 틀렸고. 자, CA 하면 뭐다? 그렇죠, 첨가물. 31번. 전기를 교축하면 변하지 않는 거. 엔탈피. 그렇죠. 자, 그 다음 32번. 스크류 압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해서 요거는 2번에 보시면 냉매의 압력 손실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냉매 압력 손실이 작은 편이에요. 스크류 압축기는. 자, 그럼 33번. 냉동기 이후에 구비 조건 중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응고점과 유동점이 높을 것 돼 있는데 응고점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얼어버리겠죠. 얼어버리면 냉동 윤활유 역할을 못하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인하점은 불에 붙으면 안 되니까 높아야 되고, 점도는 당연히 적당해야 될 거고, 전기 절연 내력은 당연히 커야 되겠죠. 낮아버리면 주변의 기기들을 부식시켜 버리니까. 자, 그럼 34번 넘어갈게요. 냉동장치 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흡입압력이 저하되면 토출가스 온도가 증가하겠죠. 흡입압력이 저하되면. 자, 그 다음에 냉각수온이 높으면 응축압력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응축을 못 시키니까. 그 다음 3번에 냉매가 부족하면 증발압력이 상승한다. 냉매가 부족하면 증발압력이 상승한다. 냉매가 부족할 때는 여기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문제는 온도 올라간다 하고 압력이 올라간다 하고. 그런데 일단 온도는 올라가고요. 일단 온도는 올라가요. 증발 온도는 올라가는데 증발 압력은 어떻게? 냉매 양이 적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상승한다가 아니고 압력은 낮아져요. 그래서 요게 온도냐 압력이냐에 따라 좀 헷갈려요, 문제에서.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럼 4번에 응축 압력이 상승되면 소요동력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압축비가 높아지니까. 4번이 답이 되죠.
자, 그럼 35번. 이원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번에 나왔던 문제 3번에 저온층 냉매는 수냉각이 아니고 뭐다? 고온층 증발기로 응축을 시키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럼 36번. 저온을 얻기 위해 2단 압축을 했을 때 장점은 해가지고 성적 개수를 향상시킨다. 당연하죠. 우리가 성적 개수를 향상시키려고 2단 하니까. 그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37번에 논리회로 다음 논리기호의 논리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뭐라고 했어요? 곱창엔 직접 꼬야 제맛이다 해가지고 곱하기 그리고 엔드회로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고 OR은 직렬이고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엔드입니다. 엔드가 되고, 그러면 엔드 같으면은 뭐다? 곱하기로 나타내죠. 곱하기로 나타내기 때문에 A 곱하기 점으로 나타내고 B라고 나타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요렇게 삼각형과 동그라미 붙인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요 회로를 부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 발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 A 곱하기 B를 부정한다. 부정회로 해가지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 요게 나트회로. 부정회로. 자, 그 다음 38번 문제. 자, 나왔던 거죠. 5도씨 만들려면 7mm HG 1번이 답이죠. 그 다음 39번 1psi는 몇 그램 퍼 제곱센치인가? 한번 풀어보면 되죠. 1atm은 1.0332 kg per 제곱센치고, 만약에 psi로 나타낸다면은 요게 14.7 ps였죠. 이렇게 14.7 ps인데,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kg per 제곱센치로 한번 바꿔볼게요. 1 ps 분의 14.7 ps 하면 되죠. 그럼 ps 날라가니까 거기다 곱하기 얼마? 1.0332 요렇게 하면은 웬 개성기 14.7 0.070 얼마 나오네요. 0.07028 0.07028 kg per 제곱센치더라. 그러면은 보세요. 요 kg은 1kg 몇 그램? 1000이죠. 1kg은 1000이죠. 1000g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큼 곱해주면 하나, 둘, 셋 얼마? 70.28. 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 40번. 브라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브라인은 냉동 능력을 낼 때 잡열이 아니고 뭐예요? 현열이죠. 현열. 그 다음에 2번. 에틸, 프로필, 그리고 염화칼슘. 자, 요거 소금이죠. 염화칼슘. 염화칼슘 뭐다? 무기질. 무기질이죠. 그럼 염화칼슘 브라인은 그 중에 용해되고 있는 산소량이 많을수록 부식성이 당연히 커지죠. 계속 똑같은 문제죠. 앞에서 거랑. 그럼 4번이 당연히 4번이 당연히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1번. 용접형 앞에서 나왔습니다. 왕복동식. 용접형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압축실 내의 최적을 감소시켜 냉매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쭉 누르니까 맞겠고, 그 다음에 압축기의 성능은 냉동능력, 소비동력, 소음, 진동값 및 수명 등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맞겠고, 그 압축기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두 가지 방법은 성능 개수와 단위 냉동능력당 소비동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맞죠? 요게 COP죠. 그 다음 4번에
개방형 압축기의 성능 개수는 전동기와 압축기의 운전 효율을 포함하는 반면 밀폐 압축기의 성능 개수는 전동기 효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두 개 다 당연히 전동기가 들어가죠. 전동기 들어가니까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그럼 42번 문제. 다음 중 실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증기 압축. 1번 실제 냉동 사이클과 이론적 냉동 사이클과의 차이는 주로 압축기에서 발생한다. 맞죠? 압축기는 100이라는 일을 줬을 때 100이라는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2번 압축기를 제외한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냉매 배관의 마찰 저항 때문에 냉매 유동의 압력 강화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실제 냉동 사이클의 압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량은 표준 증기 압축 사이클보다 어떻게 된다? 일량은,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압축기가 100이라는 일을 줘서 100이라는 일로 끝내면 좋은데 사실상 어떻게? 손실이 발생하니까 한 120 정도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감소하는 게 맞아요? 증가하겠죠. 증가. 압축 1이라는 거는. 그래서 3번이 맞겠고, 뭐 반대로 증발기는 어떻게? 증발기는 100이라는 일을 줬을 때 100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증발기는 어떻게? 100도씨만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온도로 따지면. 그럼 실제로는 100도씨 낮출 수 있다 없다? 못 낮추지. 한 80도씨 정도, 80도씨 더 낮네. 하여튼 못 낮춥니다. 그래서 효율일 경우에는 증발기는 감소하겠고 압축기일 경우에는 증가하겠죠. 그런 거 좀 차이점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다음 43번. 가스 엔진 구동형 열펌프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스, 요거는 이제 버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2번 소음 및 진동이 없다. 요게 틀렸어요. 열펌프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소음 및 진동이 있겠죠. 자, 그럼 44번. 다음 중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 사이클에서 사용되는 중간 냉각기의 형식은? 자, 이거 플래시형입니다. 플래시형. 앞에 나왔죠? 자, 그럼 45번. 출력이 5kW인 직류 전동기 효율이 80%이다. 이 직류 전동기의 손실은 몇 와트인가? 자, 우선은 5kW니까 요거를 와트로 바꾸면 얼마? 5000W가 되겠죠. 5000W. 자, 그러면은 요 전동기 효율 구하는 식은 2타 해가지고 출력 더하기 손실 분의 출력입니다.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효율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자, 손실은 얼마냐? 손실. 그럼 손실 요거죠. 요거. 요 녀석을 구해야 된다고.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항을 해보면은, 자, 손실이란 거는 출력 더하기 손실은 2타 분의 출력이기 때문에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출력.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대로 한번 넣어보면은, 자, 출력이 5kW니까 5000이죠. 5000 효율은 얼마? 80%니까 0.8 또 여기 출력 얼마? 5000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요 녀석이 1250 나오네요. 1250. 자, 그럼 46번. 강제순환식 난방에서 실내 손실 열량이 3000kcal/h이고 방열기 입구 수온이 50도, 출구 수온이 42도일 때 온수 순환량은 GC 델타 T로 구하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47번. 다음 중 풍량 조절 댐퍼가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인데? 46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다음 47번에 풍량 조절용 댐퍼 아닌 것은? 버터플라이 맞고요. 베인 맞고 루버 맞습니다. 릴리프 댐퍼라는 건 없어요. 릴리프 뭐예요? 밸브. 안전 밸브. 4번이 틀렸죠.
자, 48번. 가습효율이 100%에 가까우며 무균이면서 응답성이 좋아 정밀한 습도 제어가 가능한 것은 증기가습이죠. 100%.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증기가습이죠. 자, 그 다음 49번. 습공기를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실내 현열비 SHF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비행기 되게 시끄럽네.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엔탈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했어요. 습공기를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도상에 그린다면 절대 습도가 변하지 않는 선, 요 선이죠. 요 선에서 쭉 끄면 되죠. 일정한 선. 그러면은 요거는 1선상에서 이동한다. 3번. 선 하나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0번. 온풍 난방기에서 사용되는 배기통 공사 시의 주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건 3번이 틀렸습니다.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하고 구부리는 곳은 3개소 이내로 해야 됩니다. 3개소 이내로 하여 통풍 저항을 줄인다. 3번이 틀렸죠. 자, 51번. 최근 공기조화 방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건물의 모양하고 상관없죠. 자, 다음 52번. 공기조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덕트, 공기여과기 되어 있는데 AHU 말하는 거죠. AHU, 공기조화기. AHU 안에 없는 거. 자, 요게 필터. 제일 처음에 필터, 쿨링코일이나 히팅코일, 그 다음 송풍기. 그 다음 없는 거는 밖에 있는 덕트가 되겠죠. 밖에 있는 덕트. 공조기 안에 없는 요 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53번. 다음 중 조명 부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출구는 뭐겠어요? 왠지 라이트 같지 않아요? 그죠? 왠지 라이트 같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54번. 다음 중 보일러 스케일 방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청정제를 사용한다. 급수 중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맞고. 그 다음 보일러판을 미끄럽게 한다. 보일러판을 미끄럽게 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미끄럽든 까칠하든 스케일은 발생되겠죠. 3번은 관계가 없다. 그 다음 55번. 공기조화기에서 사용하는 에어필터 중에 병원 수술실이나 클린룸 시설에 가장 적합한 거. 자, 수술실이나 클린룸은 상당히 깨끗해야 되죠. 청정해야 돼요. 그럼 몇 번? 헤파 필터. 필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헤파 필터죠. 3번이 답이 되죠. 56번. 겨울철 창문의 창면을 따라 존재하는 냉기가 토출 기류에 의하여 밀려나와 바닥을 따라 거주구역으로 흘러들어와. 자, 인체에 과도하게 차가운, 내가 추위를 느끼는 거. 콜드 드래프트. 2번. 자, 57번. 공연장의 건물에서 관람객이 500명이고 1인당 CO2 발생량이 0.05m 삼승/아워일 때 환기량은 몇 미터 삼승/아워인가? 자, 요거 식은 실내 허용 농도 빼기 외기 허용 농도 분의 풍량, 요게 CO2 발생량. 자, 실내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CO2겠죠. CO2. 왜? 극장이나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경우에 우리가 숨 쉬면 요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환기를 시켜주는 이유도 요거죠. 요거 요 녀석을 빼주려고 산소를 넣어주고 CO2를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구해보면은, 자, 우선은 관람객 수가 500명이고 1인당 CO2 발생량이 0.05m 삼승/아워 였대요. 그러면 풍량 CO2가 얼마만큼 발생했니? 어떻게 구해요? 500 곱하기
500명이니까 곱하기 0.05. 자, 요러면 CO2 발생량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허용농도 나옵니다. 실내 허용농도가 600, 외기 허용농도가 100. 600 빼기 100. 자, 요렇게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ppm일 때는 10의 6승을 해주세요. 10의 6승. ppm일 경우. 자, 그렇게 하면은 답이 5만 5만 미터 삼성 퍼 아워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 58번 문제. 실내에서 폐기되는 공기 중 열을 이용하여 외기 공기를 예열하는 열 회수 방식은, 자, 요거는 런 어라운드 방식. 자, 다음 59번에 드럼이 없이 수갑만으로, 자, 드럼 없고 수갑만 있는 거 관류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는 어떻게? 이렇게 섹션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섹션으로 한 덩어리 이렇게 섹션으로 이루어져서 요거를 이제 조립하는 형식. 요게 주철제 보일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통형 보일러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겠죠. 노통 보일러라든가 녹통 연관. 노통 연관은 여기다가 이제 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연관이 이렇게 연결된 거, 노통 연관식.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럼 60번에 밀폐식 수열원 히트펌프 유닛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열원 히트펌프는 각층 유닛 방식입니다. 각층. 층층이 설치되는 그런 방식인데, 옳지 않은 거 1번 유닛마다 제어기구가 있어 개별 운전이 가능하다. 맞죠? 개별 운전. 그 다음에 2번 냉난방 부하를 동시에 발생하는 건물에서 열 회수가 용이하다. 요것도 맞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외기 냉방이 가능한가요? 이전 문제 나왔죠? 개별식은 외기 냉방이 힘들다. 3번이 틀린 답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2009년도 3회까지 풀어봤습니다.